보수와 진보 모두 국가의 역할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국가가 과연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보수냐 진보냐 어떤 이념이든 또 뭐 무슨 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다 모두 다 국가 본연의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가의 의미겠죠. 그런데 이 공통점 이외에 또 차이점은 보수는 국민 개개인이 나라에 충성을 하고 희생을 해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큰 대의를 이루자면 개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 아무튼 독재 정권 때도 그냥 누명을 씌워서 간첩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지역에 사람들을 잡아다 무조건 죽인다든지, 무조건 잡아다가 간첩이라고 이유를 대라고 간첩으로 활동한 그 활동을 쓰라고 막무가내로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선 히틀러가 어떤 인종 말살을 위해서 열등한 민족, 우월한 민족 이래서 희생시키고, 또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희생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희생양이 필요하다, 희생하는 그룹이 필요하다, 죽임을 당하던 바짝 엎드려서 살던 그런 희생과 충성을 강요하는 게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이 다르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죠. 저 나라가 없어지면 이 사상과 이 이념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요. 그래서 국가가 전쟁 준비를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사무기를 사들이고 전쟁에 올인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금송무님이 빨리 이거 요새 잘못 쓰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긴 대통령도 빨간색이고 다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오늘 빨간색 마이크를 쓰고 있네요. 빨간색이 계속 두려워진 저는 빨간 옷도 잘 안 입게 되고 빨갛다라는 말조차도 잘 안 하게 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이념과 사상의 다름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을 통해서 국가를 튼튼히 하고 생각들을 단합시켜서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국가가 안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통일시키려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하니까 자꾸 어떤 한 부류는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제시키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보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위아래 빈부격차 그런 것 없이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 감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가의 보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수와 진보가 똑같이 국가의 역할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것에는 같은 생각인데, 보수는 희생을 만들어내서 또 빈부의 격차도 만들어내고, 이래서 그 부자인 사람 또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과 같이 하는 것을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면 국가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의를 내리면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속무님이 잡아가도 쓸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쓸데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그리고 잡아가서 쓸데없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게 문제죠. 쓸데가 있던 없던 빨갱이나 뭐 사상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네, 노래 한 곡, 신청곡 한 곡 듣겠습니다. 결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국가 보호라는 의미의 차이가 경쟁하고 전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내가 그 국가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고 이러느냐, 평등과 동등과 복지로 모두가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보수 정치가 펼쳐놓은 일들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경쟁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향을 해왔었습니다.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신의 형편에 맞는 대로, 또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게 그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게 현재로서는 보수 진영이죠. 예전에 봉건주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자유주의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꿈에서나 그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피부 색깔로 삶이 정해지지 않고 부모님의 지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봉건시대에서는 그런 것이었죠.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능력만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적인 것이었을까요? 자유주의가 시작됐을 때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 역할만 하면 되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보수였었고, 현재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보수 진영의 논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의 보호를 하는 역할만 하는, 그래서 국민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생각이 다른 부류는 죽이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무튼 보수와 진보가 국가의 역할, 보호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하고요.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나 자본주의가 시작이 될 무렵에는 최소한의 국가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만들어서 정부를 그렇게 축소해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었습니다. 최소한의 국가를 지향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자유는 지켜져야겠지만 개인의 자유만 지키다 보면은 능력의 편차가 생기게 되죠. 장애와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개개인별로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나 이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것이 봉건주의와 똑같은 서열로서 나타나게 되죠. 그게 다시 시대가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낮은 계층의 능력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접도 못 받는 사회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돈이 곧 인격과 능력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가 원래 이루려던 목적이 바뀌고 변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천안함 프로젝트를 보고서 또 방송에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어서 지난주에 보려고 상영관을 알아봤어요. 근데 서울에 3군데 정도 하는데 거기가 큰 상영관이 아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뭐 편안하게 그 시설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알아보려고 하던 차에 IPTV, 그러니까 뭐 BTV나 오레 TV 뭐 이런 TV에 배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내리고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밑에 단계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퍼질 수 있게. 근데 점점 그렇게 해서 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SNS 보니까 국회에서도 무료 상영한다고 선착순으로 관람 받는다는 그런 트위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 있는 분들이 암암리에 이 소문으로 퍼져서 몇몇 분들에 의해 소문이 퍼져서 진실을 꼭 알게 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자료들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퍼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금연무님 올려놓으신 자료 빨리 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다 그렇겠지만 자본주의는 시작할 때 참 파라다이스와 같은, 또 그런 뭐랄까요, 모두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새롭고 신선한 이념이었어요. 한참 노예제도도 있고 그 귀족들의 생활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천민들의 생활은 너무너무 비참한 이런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때는 굉장한 혁신적인, 혁명적인 일이었죠. 이처럼 모두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환상에 빠져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환상에서 나오지 못하게 세뇌시키고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의 결과가 저들이 죽이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종북, 빨갱이 이런 사상과도 맞물려 있죠. 근데 자본주의나 자유주의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환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폐단과 너무 경제 발전만을 추구해온 거기에 대해서의 희생, 노동자들의 희생, 힘없는 약자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간과한 채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잡고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고쳐나가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빨갱이다, 공산주의다라고 몰아붙이면서 또 제거해 가기 시작하니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들은 마치 공산주의를 매일매일 전쟁만 하는 사람처럼, 전쟁만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광고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나라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리고 방어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고 젊은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고 국방의 의무로 강요하면서 뒤로는 국민의 혈세를 뜯어내서 전쟁 무기를 사들여요. 각자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친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국가가 전쟁을 무기로 정치적 목적에 젊은 사람들, 또 남자들, 그리고 세금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은 몸으로, 사상이 다른 사람은 감옥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했는데 명언인데요. 대본 쓸 때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괜찮네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은 몸으로, 사상이 다른 사람은 감옥으로, 예. 이렇게 쳐내고 있습니다.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완벽하게 자율주의만을 추구하는, 정말 제대로 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라면 국방의 의무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없고 군대도 가고 싶은 사람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왜 있겠어요? 전쟁을 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있을 텐데, 과연 공산주의가 전쟁을 준비를 더 많이 할까요? 공산주의라서? 국방비에 쓰는 그 예산의 비율도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예산 자체 금액이 아니라,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 비율적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위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손 놓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국도 보호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한테 무슨 밥솥폭탄이 어떠니 그러면서 쿠쿠 압력밥솥 사용 설명서나 가져가고 이런 유치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불통정부라고 하죠. 뭐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불통정부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계속 통화 중이다, 통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추억의 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룹이기도 하고요. 노래의 의미도 그거랑 맞물려서 골라봤습니다. 소방차의 노래입니다. 통화 중.